네, 이펙트와 동기화하기. 일부 컴포넌트는 외부 시스템과 동기화해야 합니다. 리액트가 아닌 컴포넌트, non 리액트 컴포넌트를 제어하거나 서버 연결을 설정하거나 화면에 나타날 때 분석 로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펙트란 무엇이며 이벤트와는 어떤 게 다른가요? 어, 도달하기 전에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이펙트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리액트 컴포넌트 내부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봅시다. 렌더링 코드라는 게 있고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렌더링 코드는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에 있습니다. 반면 이벤트 핸들러는 중첩된 함수입니다. 컴포넌트의 최상위 레벨보다 하위에 있는 레벨에 있다라는 얘기죠. 함수 내부 음, 함수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렌더링 코드의 경우는 프롭서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변환하고 화면에 표시할 JSX를 반환하고 그리고 순수해야 한다. 반면 이벤트 핸들러는 순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렌더링 코드와 이벤트 핸들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네, 이벤트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의 변화에 의해서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또 발생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펙트를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음, 이벤트가 아닌 렌더링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 네, 사이드 이펙트이긴 한데 어떤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렌더링 시에 값이 변화했을 때 그 값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부수적인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이펙트를 쓰게 된다. 이 얘기죠. 음, 네, 언제 실행되느냐를 보니까 화면 업데이트 후에 그리고 커밋이 끝날 때 렌더링 앤 커밋 봤었죠? 네, 렌더하고 커밋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화면에 그림 그리는 그 페인트 작업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였죠. 그래서 네. 커밋이 끝날 때 실행된다. 이거 잠깐 볼까요? 커밋이 언젠가? 네, 돔에 커밋한다. 그래서 커밋이 일어나고 돔의 변경사항을 커밋한 다음에 그러면 그 돔의 변경사항이 반영된 HTML이 브라우저 페인트까지 가는 거죠. 이 스텝 따라가는 요거였죠. 음, 네,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부터는 이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이펙트. 얘는 유지 이펙트로 쓰이는 그 이펙트. 고유명사로서 쓰이는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소문자 이펙트로 쓰는 대신에 사이드 이펙트라고 따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더 음, 넓은 광의의 의미의 프로그래밍 개념을 언급할 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펙트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음, 가급적 이펙트를 쓰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을 먼저 고민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서두르지 네, 마세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뭐,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요 다음 챕터에서 보기로 하고 어떻게 네, 쓰는지를 봅시다. 세 단계를 따른다는데요. 이펙트를 선언하고 의존성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클린업을 추가한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선언부터 해봅시다. 이펙트를 선언합니다. 유즈 이펙트를 가져와서 리액트에서 유즈 이펙트 훅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임포트로 가져온 다음에 컴포넌트 안에서 유즈 이펙트를 호출을 합니다. 음, 괄호가 있고 안쪽에 다시 함수죠. 네, 네, 함수이고 이 함수의 인수는 없이 그냥 함수로서 이거는 어떤 스코프 구분을 위한 함수일 뿐 여기 어떤 인수를 받아서 하려는 목적은 전혀 아닌 거죠. 유지 이펙트가 여기에 어떤 음, 값을 넘겨주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콜백 함수를 받아서 이 함수가 어떤 상황, 특정 상황에 처할 때마다 실행이 된다. 근데 여기에 의존성을 좀 이따 보겠지만 의존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유지 이펙트하고 괄호 열고 함수 넣고 그냥 바로 닫았을 때, 이 뒤에가 바로 음, 닫았을 때는 모든 렌더링 후에 실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음, 네.
리액트는 화면 업데이트하고 유즈 이펙트 내부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즈 이펙트는 해당 렌더링이 화면에 반영이 될 때까지의 코드 조각의 실행을 지연시킵니다. 딜레이 음, 지연을 시킵니다. 뭐 그런 것보다 하고요. 비디오 네. 플레이어 컴포넌트를 예로 든데요. 보니까 is playing이라고 하는 불리언 값으로 예상이 되는 녀석이 있고 얘는 true, false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경로가 있고 is playing이 있을 때 HTML에 있는 브라우저 그 비디오 태그에 넘길 때는 src만 넘기게 될 건데 얘를 실행하고 정지시키고 하는 거는 리액트가 해줘야겠죠. 음, is playing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비디오 프로퍼티에는 없으니까 네. 그냥 플레이 함수, 포즈 함수만 호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니까 음, ref를 설정을 먼저 하고 이 ref를 비디오를 설정한 거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 돔 엘리먼트에 접근을 해서 플레이를 호출해 주든 포즈를 호출해 주든 해야 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봅시다. 코드를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유즈 ref를 만들었고 거기서 레퍼런스로 비디오 ref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음, ref.current에는 이 비디오 태그가 잡혀 있겠죠. 렌더링이 한번 일어난 이후에는. 네. 그러고 나면 is playing이 true일 때는 플레이를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포즈를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건가 한번 보죠. 처음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맨 처음 초기화 됐을 때 초기 음, 렌더링을 하는 시점에 ref에는 아직 리턴에 가기 전 상태일 때 널이 남겨 있죠. 네. 그러면 ref의 current에 접근을 못 하겠죠. 음, 네. 됩니다. 네? 됩니다? 네. 네. 네, 접근을 못 합니다. 네. 접근을 못 하고 게다가 처음에는 여기가 이즈 플레잉이 아무것도 여기서 처음에 펄스로 앱에서 펄스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펄스로 들어온 상태니까 처음엔 이 if 문을 가는 게 아니라 else 문을 먼저 가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ref가 널인 상태니까 커런트에 접근을 못 하고 네.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됩니다. 런타임 에러가 나게 된다. 음, 그죠? 여기 cannot read property of null이라고 이 부분이 바로 뜨고 있죠. 음, 널에 있는 프로퍼티에서 널에서 어떤 프로퍼티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미 에러가 난 거죠. 요 음, 자리에서. 음, 네, 그렇게 에러가 난 상태라서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ref에 커런트 값이 담기게 비디오 엘리먼트가 담긴 이후에 얘가 실행이 돼야겠죠. 음. 그 이후라는 그 시점이 언제죠? ref가 엘리먼트에 담기는 시점이? 렌더링이 끝난 직후? 그쵸. 첫 번째 렌더링이 끝난 이후에나 ref.current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음,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이유는 렌더링 중에 돔 노드로 무언가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음, 음.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죠. 비디오 플레이어가 처음 호출될 때 돔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 얘가 아니라 엘리먼트에 대해서 별도의 조작을 하는 거니까 사이드 이펙트죠. 리액트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탈출구로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작업은. 네. 네, 탈출구에 대한 작업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볼 것이고 이 사이드 이펙트는 유지 이펙트로 감싸서 렌더링 계산 밖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음,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뭐였죠? 이펙트가 언제 실행됐죠? 화면에 반영될 때까지 코드 실행을 지연한다 그랬고 아까 음, 어딨지? 커밋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위에 있어서. 네, 여기 화면 업데이트 후 커밋이 끝날 때 실행된다라고 했으니까 음, 화면에 대한 렌더링이 끝난 이후에
커밋이 끝나고 나서 페인팅을 하기 직전에 실행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페인팅이란 거는 브라우저가 화면에 실제로 보여주는 걸 의미하고 그 전에 커밋이 끝난 시점에서는 REF를 잡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유지 이펙트로 감싸고 나니까 이제 리액트가 먼저 화면을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펙트가 실행이 됩니다. 화면을 업데이트를 하고 실제로 페인팅을 하기 직전에 이펙트가 실행이 돼서 REF 값을 잡아올 것이고 그 REF 값에 의해서 재생을 시키면서 브라우저가 이제 브라우저에 그려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이런 얘기를 보고 음, 자, 이거를 지금 false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true로 주면 바로 재생이 되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set is playing을 true였을 땐 false로, false였을 땐 true로 바꿔주죠. 네. 그러면 여기가 stop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재생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재생은 이 비디오 플레이어에 의해서 하죠. is playing이 true가 되는 순간 use 이펙트에서 잡혀서 얘가 재생이 되면 되는 거죠. 네. 되고 있죠. 어, 멈췄고 다시 재생되고 요거를 바꿔보면 어떨까? true로 바꿔보면 처음부터 실행이 되고 있죠. 네, 그게 요거에 의해서 유지 이펙트에 의해서 처음 렌더링을 하고 화면에 그리는 순간에 REF를 잡아서 이미 플레잉을 시켜준 거죠. 예. 네, 넘어가서 네. 네, 동영상 플레이 제어는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계속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이펙트는 매번 렌더링 후에 실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요 상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는 무한 루프를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유저 스테이트가 있고 셋 카운트를 여기서 호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네. 일어나죠? 카운트 값을 예를 들어 리턴을 해줘서 값을 JSX 안에서 그려주고 있다고 하면 렌더링이 처음 일어난 순간에 요 리턴문을 읽고 렌더링을 하고 커밋을 한 다음에 바로 유지 이펙트가 실행이 되겠죠? 네. 그 유지 이펙트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준 다음에 페인팅을 할 것이고 페인팅을 하면 렌더링 전체 프로세스가 끝났으니까 다음번 렌더링 호출을 기다릴 텐데 셋 카운트에 의해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예정이 된 순간 스테이트 값이 바뀐 값이 여기에 다시 들어올 것이고 1이 돼서 들어올 거고 1이 바뀌었고 렌더링을 하라고 했으니까 렌더링 갔다가 커밋 갔다가 다시 유지 이펙트 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두 번째 렌더링이니까 카운트가 1인 상태이고 이 증가라고 하는 스테이트를 넘기고 페인팅을 할 거고 페인팅 끝나는 순간 셋 스테이트가 명령이 또 있으니까 다음번 렌더링을 또 시작하죠. 그때는 카운트가 3이 들어오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무한 렌더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 루프를 반복 생성을 하는 거죠. 네, 요 간단한 코드만으로 무한 루프를 만들었어요. 네, 이펙트는 렌더링의 결과로 실행됩니다. 스테이트를 설정하면 렌더링을 촉발합니다. 트리거를 촉발한다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뭔가 좀 네,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트리거합니다라고 하면 또 약간 또 좀 그렇고 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촉발 의견을 괜찮은 주십시오. 것 같습니다. 차라리 트리거가 낫나요? 트리거도 괜찮을 것 같긴. 촉발이 낫나요? 촉발도 되나요? 네. 일단 의견들 주십시오, 나중에. 네. 네,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가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챕터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펙트의 의존성을 지정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매번 렌더링 후에 실행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의존성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예시를 살짝 바꿔서 콘솔을 출력해 보겠다고 합니다. 컬링 비디오 플레이, 컬링 비디오 포즈. 네, 요거를 출력을 했는데, 지금 보면 앱 부분에 텍스트가 있고, 유저 스테이트가 있고, 텍스트를 바꿨는데, 콘솔이 찍히고 있죠. 비디오 포징이. 네. 네. 네, 얘가 지금 불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앱에서 이 텍스트를 바꿨을 때 텍스트에 의해서 앱이 다시 렌더링이 될 거고 다시 렌더링 되면서 이 텍스트 바뀐 값이 비디오 플레이어에게 전달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요거에 의해서 얘에 대한 리렌더링이 호출이 되죠. 리렌더링 자체는 일어나죠. 근데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야 맞는데 화면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펙트 자체는 호출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함수는 실행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얘가 자꾸 호출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호출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의존성을 주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src가 바뀌었을 때랑 이즈 플레잉이 바뀌었을 때만 요거를 할게. 이 유즈 이펙트는 실행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얘를 실행할게.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이걸 바꿀 때는 미동이 없고 오직 얘에 의해서만 변경이 일어나게 되죠. 네.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넣어줬네요. 요것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의존성이 없어요. 네. 의존성이 아예 없다. 그리고 아까는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뒤에가 배열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매번 렌더링 될 때마다 얘를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고 이게 없이 빈 배열을 줬을 때는 이 비디오 플레이어가 처음 렌더링 됐을 때만 실행하고 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정리를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처음 렌더링 시에만 실행해라 라는 예전에 이제 마운트가 됐을 때만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랑 비슷한 느낌이 되겠습니다. 회원님, 의존성의 스테이트를 두 개 지정했을 경우 이펙트 발생 조건은 OR입니다.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어쨌든 빈 배열을 줬는데 미싱 디펜던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즈 플레잉이란 조건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즈 플레잉을 의존성에 넣지 않았어? 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를 바로 잡아주고 있죠. 이 얘기죠. 여기. 네, 이즈 플레잉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거를 의존성이 넣지 않으면 얘는 오류로 잡아내는 겁니다. 친절하네요. 네, 상당히 친절하죠. 근데 이 친절함은 이렇게 유지 이펙트가 잡아낼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여기 이 오류 메시지에만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면 너무 고마운 거죠.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넣어주면 되죠, 얼른. 근데 그거 말고도 딱 봐도 여기서 유지 이펙트의 의존성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면 스테이트나 프롭스가 여기서 쓰이는지를 봐야 돼요. 쓰이고 있는 스테이트 변수나 프롭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는 모두 의존성이 들어가야만 해요. 그거고 이즈 플레잉을 넣어주니까 이제 괜찮고 된다. 이제는 타이핑을 해도 동작을 안 한다 뭐 얘기하고요. 넘어가고 의존성 배열은 여러 개의 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지정한 모든 의존성 값이 이전 렌더링 때와 정확히 동일한 경우에만 이펙트의 제시량을 건너뜁니다. 방금 회원님 질문한 게 딱 그 내용이죠. 전부 같아야만
실행이 안 돼요. 하나라도 아, 다른 게 있으면 이펙트는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src 두 개가 있었다고 할 때 src만 바뀌어도 실행이 되고 이제 플레잉만 바뀌어도 실행이 되고 둘 다 바뀌어도 실행이 되고 둘 다 바뀌지 않았을 때만 건너뛴다는 거죠. 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에 프롭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프롭스 두 개를 전부 의존성으로 지정했을 때는 오류를 뱉지 않고 있죠. 네. 아까 둘 다 없을 때는 오류를 뱉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과한 거는 못 잡아내. 음, 부족한 건 잡아내고. 그죠? 음, 그러면 과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SRC가 바뀌어도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 SRC가 없을 때는 의도하는 건 그걸 거예요. 여기 주소가 바뀌면 플레잉 중일 때는 계속 플레잉을 하는 거죠. 다른 영상으로. 네. 네, 그렇게 되겠죠. 음, 네, 아무튼 넘치게 있을 때는 잡아주진 않고 대신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펙트를 괜히 한 번 더 실행하게 될 테니까. 음. SRC가 바뀌었을 때 실행 안 해도 될 건데 이펙트가 한 번 괜히 실행이 될 거잖아요. 제나님, 근데 그러면은 네, 그 리액트에서는 만약에 렌더링 됐을 때 화면이 그려지면은 네, 화면이 바뀌었을 때 무조건 이펙트로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로만 사용을 하면은 화면을 그리고 그 뭐 div의 크기를 구할 때 쿼리 셀렉터 해서 뭐 오프셋 위스 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리액트로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REF랑 이펙트를 둘 다 써야 된다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 값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오느냐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아, 읽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그려지면 네, 그려졌을 때의 화면, 네, 화면에 그려졌을 때 그냥 상자 하나를 그려놓고 그 크기를 구하려고 했었었거든요. 그냥 네, 프로젝트 하다가.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되게 편안하게 그냥 쿼리 셀렉터 해서 그거의 크기를 구하면 됐었는데 네, 리액트에서 하려고 하니까 REF도 줘야 되고 이펙트 안에 넣어서 렌더링 후에 div를 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럴 그거,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그래서 그 돔제어가 리액트가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죠. 음, 근데 그 돔제어를 가급적 하지 말라라는 취지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경우에 편안함을 대신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를 음. 보고 돔제어는 왜 그 저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절차형이냐 선언형이냐라고 할 때 리액트는 선언형이다라고 해서 선언만 해놓고 리액트가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 나머지 다 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돔제어에 대한 거는 빼놓고 가겠다 이 얘기니까 그 부분은 아, 불편함을 감수하세요 라는 거죠. 네. 그냥 네. 크기를 구하는 건데도 그렇게 넣어야 되나 싶어갖고 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 어, 없던 DIB를 그린 다음에 걔의 크기를 구하는 것보다는 보- 어, 물론 유즈 이펙트 안에서 하긴 하지만 그 유즈 이펙트가 아니라 보통 리스너 걸어서 거기서 할 것 같은데요. 아, 아, 네, 이벤트 아, 핸들러 안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부분도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여러 개의 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고 오브젝트 이즈로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정확한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오브젝트 이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요거 잠깐 봅시다. ES6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도.
1, 요건 펄스죠. 네. 근데 이거는 true죠. 둘의 네. 차이는 뭐죠? 자료형까지 비교합니다. 유형까지요? 네. 데이터의 타입까지 비교를 하는 거고, 여기 밑에는 데이터 타입을 비교를 하지 않죠. 반대로 말하면 얘는 데이터 타입을 둘 중에 하나로 맞춘 다음에 비교를 하고,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비교를 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브젝트 이즈도 같은 개념인데요. 얘는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해요. 널은 true이지만 나라 넘버는 좀 특이하거든요. 나라 넘버는 항상 false예요. 같지 않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 이즈에 의하면은 나라 넘버도 같은 걸로 잡아줘요. 또 부호가 다른 0의 경우는 true로 잡아요. 이게 일반적인데 이 부호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어서 이 경우에 false로 잡아줍니다. 이걸 언제 유용하냐면 뭐 이거랑 이때는 true로 잡아버리죠.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음에서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얘는 양에서 0으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랑 둘 다 서로 종국에 언젠가는 0에서 만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얘는 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얘는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는으로 비교할 때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수학적으로 더 정확도를 높여줘서 파악할 수 있는 즉 기능을 새로 추가가 된 겁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오브젝트 이즈라는 거를 써서 정확도를 높여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넘어가서 네, 아까 잠깐 제가 의존성을 SRC까지 추가를 했었는데 얘는 좀 말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선택할 수 없대요. 이즈 플레잉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명백하게 의존성을 쓰고 있는 애들은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즈 플레잉뿐만이 아니고 SRC가 바뀔 때도 나는 얘 유즈 이펙트 실행시키고 싶어. SRC를 이 안에서 쓰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 넣어줘도 동작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모자랄 경우에 대해서는 오류를 잡아준다. 린트 오류가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말이 조금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싫을 수 있는 표현인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의존성 배열 자체가 없는 경우랑 비어있는 배열이 있는 경우 동작이 다르다 얘기했었죠. 요거는 렌더링 시마다 실행이 되고 빈 배열이 있을 때는 처음 처음 나타냈을 때만 실행이 되고 의존성을 넣으면 A나 B 둘 중 하나가 바뀌었을 때 플러스 처음 마운트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딥다이브 가고요.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야 돼. 의존성 배열에서 REF가 생겼던 이유는 뭔가요? REF는 왜 없죠? 그러고 보니까 얘도 계속 REF. 바뀔 거잖아. 바뀔 수 있는 애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 왜 안 넣는데 문제가 없지? REF는 변경돼도 리액트가 다시 렌더링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REF가 변경이 돼도
리렌더링을 트리거하지 않죠. REF는 아, 네. 그것뿐이 아니고 REF는 값을 어떻게 바꾸죠? 변이형으로 바꾸죠. 내부에 있는 음, 커런트 값만 바꾸죠. 네. 그러니까 REF 자체는 변경을 감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음, 여기다가 어디 뭐 쓸 수 있는 데 없나? 네. 여기다가 REF 이렇게 써봤자 변경 사항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배열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REF 커런트는 왜 안 되지? unnecessary dependency래요. 불필요한 디펜던시래요. 어, 네. 다 알고, 없애거나 배제를 하거나 디펜던시에서 없애거나 뭐지? 이게 같은 얘기 아니에요? exclude it or remove the dependency array. 그러니까요. 배제를 하거나 배열해서 없애세요. 똑같은 음. 얘기인데? mutable value like ref.current 밸리드한 디펜던시가 아니에요. 유효한 의존성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을 뮤테이팅 하는 거는 리렌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린트를 아주 친절하게 내주고 있네요. 이 안에서 쓰더라도 이 의존성과 없이 상관없이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네, 여기서 참고를 하고 있어도 반대로 아까 얘네들이 없다고 쳤을 때 없다고 쳤을 때 이즈 플레잉을 여기서 접근하면 린트 에러가 나죠. 음,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REF는 그래서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녀석이고 린트에선 잘 잡아주고 있지만 린트를 무시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음, 넘어갑니다. 자, 클린업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클린업 이걸 정리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썼다가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클린업으로 바꾼 건데 깨끗이 비워낸다, 뭐 청소한다, 정리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보면요, 뭐 어떤 경우에 클린업을 하느냐 봅시다. 클린업은 아까 먼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즈 플레잉에 대해서 뭔가를 실행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했을 때요. 지금 src를 잡아놨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다시 리턴을 해주면 이 함수가 클린업 함수입니다. 네. 유즈 이펙트 안에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존에 동작하던 것과 뭔가 값이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값에 의해서 기존 것에서 뭔가를 해제를 해줘야 될 때. 아무튼 그런 클린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예시를 다시 볼 거를. 자, 이 경우는 보면 커넥트 어딘가에 커넥션을 한대요. 채팅 서버래요. 채팅 서버에 커넥션을 했는데 커넥트를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커넥션을 언젠가는 끊어줘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끊어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얘는 지금 두 번 일어나는 건 괜찮고 두 번은 알죠? 우리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죠? 그건 넘어가고 왜 네, 뭐 이거는 계속 왜 이 설명이 여기서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파괴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팩트에서 클린업 함수를 반환해야 된다. 여기가 지금 커넥팅이 두 번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채팅 앱을 생각해보면요. 채팅에 연결되었습니다라는 게 두 번이 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타자를 한 번 치고 입력을 하면 글이 두 번이 갈 거예요. 명령이 두 개씩 전달이 되는 거죠.
똑같은 채팅방에 사용자가 2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 2번 접속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서버일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한 번은 다시 끊어주고 다시 접속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스트릭트 모드에 의해서 2번이 실행되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그래도 한 번은 끊어주고 가야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끊어주는 동작을 여기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디스커넥트라는 명령을 이 클린업 함수에서 실행을 해주면 이제 유지 이펙트가 한 번 실행됐다가 클린업을 다시 실행했다가 다시 2번째로 유지 이펙트를 실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한 번만 연결이 됐는지를 리액트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지. 네. 개발 단계에서 올바른 동작입니다. 네. 코드가 깨지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게 정확히 원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 클린업 함수, 리턴 해주는 요 함수를 잘 구현해 놓으면 이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잘 구현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봤듯이 스트릭트 모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덕션 모드 상용 환경에서는 한 번만 실행이 되게 될 거고 실제로도 한 번만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믿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릭트 모드를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지 말고 클린업을 잘 해주는 걸로 가봅시다. 개발 환경에서 2번씩 실행되는 이펙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이펙트를 한 번만 실행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마운트한 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스트릭트 모드에서 2번이 실행된 경우에도 이펙트가 문제없이 동작하도록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클린업을 잘 구현하는 게 정답이다. 설정하고 정리해주고 설정하는 시퀀스를 사용자가 느낄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서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는 거가 문제없이 동작하게 돼야 된다. 넘어가서 리액트가 아닌 위젯을 제어하기. 논 리액트 위젯. 네. 구글 지도 같은데요. 셋 줌 레벨. 구글 지도 제가 요새 계속 보고 있는 거라. 맵 REF로 커런트를 잡아서 줌 레벨은 이제 확대 축소하는 범위가 있어요. 1부터 뭐 20까지인가 있는데 그 숫자를 바꿔주는 녀석입니다. 맵에다가 직접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거는 클린업이 필요하지 않대요. 2번을 수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죠? 줌 레벨이 이미 지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줌 레벨을 지정해라 라는 명령이 수행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를 기존에 확대해 놓은 거를 다시 축소했다가 다시 확대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 HTML에 있는 다이얼로그 태그 써보신 분 있어요? 네. 오. 오. 요거. 근데 CSS가 제 생각대로 안 먹어서 네.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모달을 이렇게 간단하게 띄울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HTML 상으로는 요게 다예요. 다이얼로그로 감싼 게 끝이에요. 그리고 버튼은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합니다. 클릭했을 때 다이얼로그 HTML 엘리먼트를 잡아서 쇼 모달 해주고 클로즈 해주고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색깔 같은 거는 CSS로 하면 되고 아무튼 그러면 얘는 클린업을 안 해줬을 때는 제주님 네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서포트를 하는 게 여기에 캔슬 클로즈 지원 안 하죠. 크롬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쪽은 빨간 게 많네요. 뭐 그건 그러려니 하고
네, 아무튼 나중에는 이것만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알아만 두고 있으면 되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다이얼로그의 경우에 그래서 문제는 클린업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보면 쇼 모달이 두 번이 있는 거죠. 스트릭트 모드일 경우에 개발 환경에서 음, 네, 처음 렌더링을 하는 순간 다이얼로그가 두 개가 뜨는 거죠. 쇼 모달이 두 번 실행돼서 뭐 문제가 없을려나? 이미 열려 있는 애를 다시 열라고 하면 안 열릴까? 그건 모르겠어요. 음, HTML 다이얼로그를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그냥 닫아주면 더 안전하겠죠, 물론. 그렇고 넘어가고. 어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벤트 구독하기. 자, 이벤트를 구독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했어요. 스크롤 했을 때 핸들 스크롤을 실행하면서 윈도우에 있는 스크롤 X값 Y값을 읽어오는 거를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등록을 했는데 그럼 얘는 이 엘리먼트, 이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될 때는 윈도우에 등록된 이벤트를 해제해 줘야 되겠죠. 네. 그 컴포넌트가 되게 여러 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텐데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벤트 핸들러가 계속 남아 있는 거는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윈도우한테는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쓰이지도 음, 않을 이벤트 핸들러를 계속 호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음, 메모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주범입니다. add 이벤트 리스너. 얘는 어, 컴포넌트에서 이벤트를 등록할 때 항상 이 해제를 신경 써야 돼요. 비단 이 음, 스트릭트 모드에 대한 것뿐이 아니고 이건 상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죠. 얘를 해제를 해주지 어, 않는 거는. 아까 같은 경우 그 커넥션 디스커넥팅 같은 경우는 얘도 외부에 있는 API이기 때문에 이 외부 API가 그냥 컴포넌트가 사라졌을 때 자동으로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끊어주지 않을 때까지는 않으면 영원히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서버 환경에 따라 다를 텐데 만약에 직접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한동안 계속 살아남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얘도 이 클린업 함수를 구현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날라올 수 있겠죠. 채팅 쪽에서 다른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가 나한테 계속 들어올 수 있죠. 나는 여기서 받을 때도 없는데 그냥 어디선가 계속 오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다. 애니메이션 쪽 트리거 하는 것도 클린업은 이런 식으로 초기 값으로 재설정을 해주면 그래야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일어날 거다. 이 얘기고. 음, 네, 뭐 여러 가지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져올 때, 이 경우가 좀 얘가 제일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억해야 될 뭐랄까 약간 예전에는 개발자들이 이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플래그를 달아가지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음, 공식화됐어요, 지금. 좀 충격적이게. 아, 이거밖에 음, 딱히 마땅한 대안이 없나 봐요. 리액트에서도. 어, 이게 뭐냐면, 어, 그 데이터 패치를 요청을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해제를 해줘야 하잖아요. 만약에 네. 얘가 언마운트 됐다라고 하면 더 이상 데이터 요청을 하지 않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 막는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까 리턴해 줄 때 그거를 클리어를 해주기 위해서 뭐 어버트 컨트롤러 같은 거를 막 고민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버트 컨트롤러로는 정확한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그냥 데이터는 들어오게 두고 무시하게 하는 겁니다. 이그노어. 이 플래그를 만들어서 얘가 언마운트 됐을 때 true를 해주면 나중에 요청을 한 데이터가 비동기적으로 값이 들어왔는데 얘가 이그노 상태가 아닐 때, true일 때는 false 뭐지? 네. 이그노 상태일 때는 얘를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true일 때는. 음,
근데 이그노가 펄스인 상태, 그러니까 아직 마운트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그 데이터를 이 set 스테이트를 요청을 하는 거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발생한 네트워크 요청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관련이 없는 패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무시하도록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상용 환경에서는 그냥 언마운트 됐을 때만 고민하면 되겠지만 개발 환경에서는 처음에 마운트 됐을 때 2번을 요청을 하니까 네, 2번 요청을 하니까 그때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 2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올 텐데 그 요청하는 순간마다 값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따 예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죠. 그럼 넘어가고 어쨌든 해제를 잘 해주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여러 얘기를 들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펙트에서 수동으로 패칭하는 기능을 대체하는 다른 대안을 써보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패칭을 이펙트에서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는 조건 경험, 레이스 컨디션, 조건 경험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겠지? 조건 경험, 레이스 컨디션. 여기밖에 없네. 네, 그럼 조건 경험 얘기를 봐야겠네. 조건 경험이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레이스 뭐죠, 레이스? 경주. 네, 달리기 경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들이 경주를 뛰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이기는 거고. 어, 그 말이 뭐가 떠오르세요? 데이터 요청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여러 개를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응답 속도는 언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감히 알 수가 없죠. 네트워크는 응답 시간이 늘 들쭉날쭉해요. 음, 그러면 먼저 온 데이터가 그냥 무조건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사용자가 A 버튼을 클릭해서 A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다시 이어서 아니야 나 A 말고 B를 요청할래. B를 클릭했어. 아니야 나 마음 바뀌었어. 또 C 할래. 라고 요청을 보냈어요. 근데 응답 시간이 좀 길어. A는 1500ms가 걸렸고 B는 1000ms가 걸렸고 C는 500ms가 걸렸어요. 순차적으로 따다닥 눌렀는데 어떻게 되죠? 제일 늦게 온 게 A가 응답이 오니까 마지막 거가 뭐지? 마지막 거가 그려질 거예요. 맞나? 맞죠? 응?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에 응답이 왔는데 응답 온 거에 의해서 그리려고 하는데 B에 대한 응답이 또 왔어. 그 다시 그리고 또 그러고 있는데 A에 대한 응답이 또 왔어. 그러면 아, 화면상에 실제로는 A에 대한 응답이 보여지겠죠. 네. 사용자는 A, B, C 순서로 보냈는데 실제로 그려지는 건 C가 그려질 뻔하다가 B가 그려질 뻔하다가 최종적으로 A가 그려지는 거죠. 음, 네. 이런 식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네트워크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예, 조건 경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뭐 예제 같은 데서도 나올 거고 하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네, 프레임워크나 리액트 쿼리 위주의 SWR 리액트 라우터 같은 게 돼서 캐시를 직접 구현해 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네. 리퀘스트 캐싱은 또 좀 다른 얘기예요, 회원님. 네, 데이터 캐싱을 하는 거는 조건 경험과는 별개의 문제고 요청을 덜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네, 캐싱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잠깐 또 오랜만에 또 딴 데로 잠깐 해보면
이런 겁니다. 유저 아이디가 A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한번 요청을 했어. 네. 그래서 A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쫙쫙쫙 왔어요. 음. 그러면 다시 또 A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시 요청을 해야 될까? 요청 안 하고 그냥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요청을 요 의문에서 리액트 쿼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번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는 캐싱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데이터가 됐을 때, 스테일한 데이터가 됐을 때 그때만 다시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특정한 유저 아이디 A라는 데이터를 이미 클라이언트가 갖고 왔으면 그 데이터를 계속 재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패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이미 클라이언트가 얘에 대한 캐시는 갖고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줄게. 건너뛰고 바로 이 데이터를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1회차에는 요청해요. 근데 2회차에는 요청하지 않아. 몇 번 음. 막 하다가 시간이 내가 어느 정도 지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뭐 얘를 1시간 동안은 캐싱하자라고 이런 정책을 세워놨으면 1시간 전에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 1시간 이내에는 계속 서버에 요청하지 않고 그냥 캐시에 들고 있는 거를 가지고 받아온 걸로 보여주게끔 해주는 거죠. 음. 이런 게 SWR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SWR은 이제 최근 라이브러리인데 얘가 뭐의 약자냐면 요거거든요. 스테일 옛날 것을 보여준다. while 언제까지? 리빌리데이트 하는 동안까지. 그러니까 음. 새로운 값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값으로 변경해라라는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그 옛날 걸 보여주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리액트 쿼리에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좀 딴소리였고, 그래서 여기 나왔던 예시들이 그런 예시들이고요. 네. 응답 캐싱. 분석 보내기, 로그 남기는 거, 그렇고, 네, 넘어가고요. 애플리케이션 초기화하기. 초기화를 하는 것 중에서 체크 오스 토큰, 로드 데이터 프롬 로컬 스토리지 얘네들은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었을 때 한 번 실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맞는데 굳이 얘가 앱 안에 있어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밖으로 빼도 된다라는 거죠. 이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파일이 있을 때 그 컴포넌트 바깥에서 하면 알아서 딱 한 번만 실행이 될 거예요. 이 음. 앱에 대해서 호출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그래서 컴포넌트 외부에 넣어도 된다는 거죠. 다만 요거 판단은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문에 넣은 거예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Next.js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환경에서는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를 통과를 못하니까 얘네가 실행이 안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또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될 때 그때는 윈도우라는 객체가 있으니까 그때 요게 한 번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읽은 다음에 얘 읽힌 내용이 익스포트가 돼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읽히지 않는 거죠. 음. 네,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넘어가고 제품 구매하기. 제품을 구매하는 건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유지 팩트로 해서 패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와닿지 않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얘는 개발 모드에선 2번이 실행이 되는 것도 문제고, 해제를 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것도 문제고, 그죠? 음, 구매를 2번 해라라는 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 취소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요청을 이미 보낸 거를 취소하는 방법은 딱히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무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무시하는 네. 방식을 소개를 했는데, 무시를 하더라도 사라는 명령 자체는 이미 2번은 간 거죠. 서버에는. 그죠? 네. 하나를 무시를 하는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무시를 하더라도 사라 1번 사라는 응답은 무시할게. 다시 사라. 이러면 서버에서는 이건 무시하는 거는 내가 클라이언트가 인 거니까 서버 입장에서 볼 때는 사라 다시 사라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2번 사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2번 요청이 들어오고 2번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이러면. 어, 그러니까 이펙트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버튼에 음, 대해서 클릭할 때 일어나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애들은 이벤트 핸들러에 넣어야 된다. 음, 이벤트 핸들러에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마운트 했을 때 로직이 깨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버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릭트 모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써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얘네들을 한데 모아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느껴봅시다. 셋 타임아웃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3초 뒤에 인풋 텍스트가 포함된 콘솔 로그를 표시하도록 예약을 했습니다. 클린업 함수는 보류 중인 타임아웃을 취소합니다. 자, 볼까요? 플레이그라운드 텍스트 스테이트가 있고 유즈 이펙트는 텍스트가 변경될 때 실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 함수를 선언했고 온타임, 타임아웃 셋 타임아웃으로 온 타임아웃을 실행했고 걔는 3초 뒤에 요 함수에 의해서 시간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콘솔 로고는 처음에 찍힐 거고 해제 클린업 해주는 부분에서는 캔슬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클리어 타임아웃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텍스트가 변경될 때 해제가 되고 다시 실행이 될 거니까 이 로직을 잘 살펴보면 텍스트가 처음에 컴포넌트가 처음 마운트 되는 시점에 얘가 호출이 되죠. 음, 응? 맞습니다. 네. 천천히 보면요.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 함수가 M 밑에 있어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면 요 쇼가 트루가 되면서 여기가 HR이 들어가고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올 거예요. 그때 처음 마운트가 돼요. 여기가. 처음 마운트 되면서 그때 스테이트는 A라는 텍스트를 갖고 있어요. 이 텍스트에는. 그리고 유지 이펙트가 있으니까 의존성이 뭐가 있나를 봤더니 텍스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나 빈 배열이 있거나 뒤에 뭐가 있거나 할 거 없이 첫 마운트 시에는 컴포넌트가 처음 등장했을 시점에는 무조건 실행이 돼요. 유지 이펙트는 원래 그래요. 요게 아무것도 없든 빈 배열이 있든 의존성이 뭐가 있든 첫 마운트 시에는 무조건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이후에도 모든 마운트 시마다 실행이 되고 의존성이 아무것도 없이 빈 배열이 있으면 그 뒤로는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의존성이 있으면 그 의존성 값이 변했을 때만 실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오케이죠? 요거는 네. 네. 그래서
유지 이펙트가 처음에 마운트 된 시점, 컴포넌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실행이 될 거예요. 그 실행 시점은 얘가 렌더링을 하고 커밋을 하고 브라우저에 그려지기 직전에 그때 실행할 내용을 보면 요거의 함수에 의해서 뭐 함수가 선언이 되고 콘솔이 처음 찍히고 그 다음에 3초 뒤에 얘가 실행이 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마운트를 하면 3초를 기다려보면 이거 너무 기니까 1초로 해봅시다. 1초를 기다리면 이 콘솔 로고가 뜨길 바랍니다. 그죠? 여기 떴죠? 네. 맨 처음에도 이게 떴고 이게 떴고 음. 자, 요 지금 보니까 이 해제해 주는 거 클린업 함수도 한번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다시 뜬 다음에 1초 뒤에 이게 뜬 거죠. 네. 다시 한번 볼까? 언마운트 했다가 마운트를 하면 요 실행 스케줄 2번 뜬 거는 스트릭트 모드에서 2번 실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1초 뒤에 얘가 떴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3초를 바꿔놓고 자 A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가 바뀌면 텍스트가 변한 거에 의해서 얘가 다시 호출이 되죠. 네. 다시 호출됐을 때는 그 전에 돌고 있던 요거 클린업이 한번 돌고 그 다음에서야 얘가 호출이 될 거예요. 값이 변경됨에 따라서 클린업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텍스트가 바뀐 값에 대한 유지 이펙트가 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 텍스트를 입력하면 실행이 되는데 제가 3초가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번엔 그 전에 요거만 먼저 보자. 누르고 나면 스케줄 떴고 3초 지나면 AB가 떴어요. 자 이제 3초가 되기 전에 두 번을 써볼게요. 스케줄이 뜨고 캔슬은 계속 일어났죠. 그리고 실제 요거는 한 번만 일어났죠. 이거 뭐죠? 이 로직이 이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거. 오, 그죠? 네네. 기억나세요? 스로틀 맞습니다. 디바운스? 기억납니다. 네. 희미하게. 네. 디바운스 뭐예요? 이거 꿈처럼. 일정 시간 여러분 간격 중- 안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다 무시하고 마지막에 한 번만 실행한다. 네. 아, 네. 마지막에 한 번이든 처음에 한 번이든 아무튼 한 번만 실행하는 게 디바운스. 스로틀은 그 그 간격을 일정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만 실행하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얘는 셋 타임아웃에 대응이 되고 얘는 인터벌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거 지금 타임아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제가 계속 입력을 하면 계속 취소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요. 디바운스죠. 계속 천천히 바꾸고 하면 마지막에만 시간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요 시계가. 네, 그게 이렇게 클린업이 계속 일어나서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제 설명으로 뭔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 렌더링에는 고유한 이펙트가 렌더링 출력물의 동작의 일부를 첨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펙트를 생각해보면 커넥션, 커넥트, 디스커넥트 하고 있는데 룸 아이디가 변경될 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있네요. 요거에 의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걸 좀 잘 봅시다. 자, 제너럴이라는 거를 룸 아이디에 넣기로 했어요. 그럼 첫 번째에는 요런 게 렌더링이 될 거예요. 근데 렌더링 되면서 커밋이 되고 나서
화면에 페인트를 그리기 전에 요게 호출이 되겠죠? 그게 이펙트는 렌더링 출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이죠. 화면상에 렌더링 되는 시점, 되기 직전 시점에서 실행이 되니까 실제로 출력되기 직전이니까 일부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펙트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크리에이트 커넥션 제네랄 하고 커넥트가 됐어요. 의존성은 제네랄이 됐습니다. 음. 네. 근데 두 번째 렌더링 시에 다시 룸 아이디 제네럴인 상태로 다시 렌더링이 되죠. 이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죠.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룸 아이디가 변경이 안 됐으니까 유지 이펙트가 실행이 안 되겠죠. 음. 음. 두 번째 렌더링의 제네럴과 첫 번째 렌더링의 제네럴 비교했는데 동일하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네, 다른 의존성으로 다시 렌더링. 이번엔 트래블로 바꿨어. 네, 트래블로 바뀌었으니까 렌더링을 하면서 의존성이 제네럴에서 트래블로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제네럴에 있던 요게 실행이 될 거예요. 제네럴이 가지고 있던 기존 유지 이펙트에 있던 요 클린업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트래블을 들고서 얘네들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음. 네. 오브젝트 이즈 트래블과 제네럴은 펄스이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실행되었던 마지막 이펙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네럴로 연결되어 있던 거 처음에 되어 있던 요 녀석에 대한 클린업이 먼저 호출이 되고 그래서 제네럴에 대한 대화방 연결 앱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트래블에 대한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이 바뀔 때마다 기존 걸 먼저 끊고 새로운 방을 연결해주고 하고 있다가 이 컴포넌트가 아예 사라져. 완전히 사라져요. 그때를 마운트 해제라고 얘기하는데 마운트 해제인 시점에는 이제 마지막엔 트래블만 남아있는 상태고 걔에 대한 클린업을 실행을 하게 되니까 네, 클린업으로 디스커넥팅을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트래블 방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스트릭트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두 번 실행이 되니까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네요. 드디어 끝냈네. 근데 문제 풀다가 11시 되겠네. 마운트시 필드에 초점 맞추기 보겠습니다.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는 시점에 얘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없애고 보면 에러가 나겠죠. 네. 왜요? 널로 잡혀서. 네. 그렇게 되죠. 오. 아까 봤는데 뭘 오해해요. 되게 아까 똑같이 본 거잖아요. 이거 커런트 자체를 접근 되게 못하는 새롭네요. 네, 되게 새롭죠. 네. 순간적으로 리액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 안에다 넣어주면 이제 될 거다. 의존성은 어떻게 하죠? 이 상태로 괜찮나요? 빈 배열 넣어줘요. 빈 배열 넣어줄까요? 빈 배열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무슨 차이죠? 안 넣으면 매번 렌더링 할 때마다 네, 무한도. 실행되고 얘가 무한히 실행이 되겠죠. 무한히 실행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있나요? 없, 어? 없어요. 문제는 없죠. 아, 그래요? 포커스에 대한 명령이니까. 아. 네, 근데 포커스를 해제하려면 해제하는 순간은 값이 안 바뀔 테니까 이 온체인지에 의해서 밸류가 변경이 될 테고 밸류가 변경될 때마다 얘가 호출이 될 텐데 밸류를 바꿔도
어차피 포커스 자체는 이미 가 있는 상태니까 문제가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치만 그 이 함수가 호출되는 것 자체가 왠지 깨름직하죠. 이것만 있는 게 낫긴 하죠. 네. 솔루션 볼까요? 임팩트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 또 무슨 실수야? 임팩트를 감싸세요. 마운트 할 때만 실행되도록 빈 의존성을 추가합니다. 빈 의존성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설명은 없구나. 아쉽네. 넘어가죠. 2번. 조건부로 필드에 초점 맞추기. 처음에는 지금 유지 이펙트에다가 빈 배열을 넣어놨고 포커스를 하라고 했더니 이 컴포넌트 마이 인풋 컴포넌트를 지금 2개를 했나 보죠? 그렇죠? 그렇겠죠? 네. 네, 이거보다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에 지금 여긴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상위 컴포넌트에서 마이 인풋을 2개를 렌더링을 한 것 같아요. first name, last name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은 마이 인풋 2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군데서 포커스를 하라고 하니까 캐스케이딩에 의해서 마지막에 요청이 일어난 거에만 포커스가 가는 거죠. 그죠? 포커스를 네. 둘 다 해라라고 명령이 있었더니 실제로는 둘 다 포커스를 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거가 초점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론상 두 군데서 동시에 요청이 갔다고 하면 네. 근데 이거를 조건부로 should focus라는 게 있을 때만 should focus가 true일 때만 포커스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별거 없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얘가 있는 경우에만 포커스를 가게 해줘라. 근데 그랬더니 미싱 디펜던시 의존성이 빠졌어요. 이 의존성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넣어주면 끝이겠네. 이번에는 네, 첫 번째만 가고 있죠. 얘가 아마 슈트 포커스가 있나 보죠. 얘는 없고. 됐죠? 네. 네, 됐습니다. 뭐 같은 얘기고 넘어갑니다. 2번 발생하는 인터벌. 왜 2번이 발생하니? 자, 쇼 카운터를 누르면 이 카운터가 실행이 될 것 같고 마운트가 될 것 같고 그 마운트 된 시점부터 실행이 될 텐데 보면 2씩 늘어나죠. 2, 4, 6, 8, 10이 늘어나죠. 이 셋 카운트가 2번씩 실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2번 렌더링 돼서? 그거는. 네, 2번 렌더링 돼서 스트릭트 모드니까 개발 모드일 때니까 그러면 클린업 해줘야 돼. 클린업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서 그러면 타이머를 잡아서 리턴 타임아웃 인터벌 이렇게 해주면 될까?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보죠. 네, 일식 증가 됐죠? 네. 네, 클리어 인터벌을 여기서 해주면 되겠다. 스트릭트 모드니까 발생하는 환경이고 그리고 버그가 아니라 이거를 정리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공을 해주면 되겠고 상용 환경에서는 셋 인터벌이 한 번만 있을 거니까 문제는 없는 거고 마지막 이펙트 내부의 패칭 수정하기 여기서 나오네요. 아까 제가 예로 들려고 했던 거 앨리스를 선택했다가 밥을 선택했다가 바로 테일러를 선택해라. 충분히 빠르게 하면 버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테일러를 선택했지만 실제 응답에는 밥이라고 표시가 될 거다. 이 요청을 밥에 대한 요청을 응답을 느리게 주기로 했나 봐요. 그죠? 지금 테일러가 왔다가 밥이 표현됐죠? 다시 볼까요? 밥은 로딩이 좀 길어요. 응답 지연을 걸어놓은 거야.
테일러는 좀 빨리 오고 앨리스도 빨리 오는데 밥이 느리게 오니까 테일러를 골랐는데 테일러가 먼저 떴다가 밥이 뜨죠. 다시 테일러 있다가 밥 바뀌는 거 보이죠? 못 봤으면 이번에도 못 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더 못 봐줘.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클린업은 해주긴 해야 돼. 어떻게 클린업 해주죠? 무시. 이근호? 네, 이그노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뭐였죠? 푸르르 바꿔줘. 네. 자, 그러면 이제 밥으로 갔다가 테일러를 얼른 놔도 밥에 대한 게 무시가 됐죠. 왜? 이미 밥에 대한 거는 해제를 하는 순간에 이그노어가 트루가 되면서 걔에 대한 응답이 여기서 얘가 트루니까 전체 조건을 만족시켜서 얘를 실행을 안 하게 된 거니까 무시를 하게 된 거죠. 네. 버그를 발동시키려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조건 경합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했을 것 같아. 렛으로 했고 펄스로 넣고 이그노일 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됐죠? 똑같죠? 이거 말고 밑에 또 설명이 있는데요. 저도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거 어버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요청을 취소하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비동기 단계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버트 컨트롤러에 의해서 뭐 네트워크 요청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그노어 같은 명시적인 플래그를 쓰는 게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녀석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게 1시간 반을 보냈네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알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게 요 모양인데 천천히 공부하시고 지금 이해 못하면 나중에 실무에서 그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아 이게 혹시 그 얘기였나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서 여기 나온 예시들 자체가 좀 쉬운 예시도 아니었고 데이터 통신에 관련된 것들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시고 요것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방법에서 뭐였냐 유지 이펙트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의존성을 주입하는 거 의존성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뭐였죠? 처음에 아까 여기 정리해 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예, 요 부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는 모든 렌더링마다 실행된다. 빈 배열이 있는 거는 처음 마운트 됐을 때만 실행된다. 그 다음에 의존성이 있으면 그 의존성에 대해서 우어 조건으로 AND가 아니라 우어 조건으로 값이 변할 때 실행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클린업에 대한 것도 알고 가면은 좋겠고 모르면 나중에 클린업 부분을 다시 좀 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